저번에 거래량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또 다른 건 뭐예요? 이번에는 되게 중요한 또 개념 중 하나인데 이제 추세. 추세? 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 또는 뭐 추세는 달 끝까지 간다. 그러니까 한번 이 뭔가 주가가 움직이면 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다. 그러니까 아마 경험적으로 대부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게 어떤 종목은 올라갔는데 비싸 보이는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네. 내 거는 안 가고. 그쵸. 근데 또 가는 종목은 또 점점 더 강하게 많이 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추세적 속성. 그러니까 주가가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게 꺾이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그게 흐름을 크게 타면 쉽게 안 꺾이는 경향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기 편하게 만드는 지표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오늘. 그럼 추세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기준이 사실 이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5일만 상승해도 추세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적어도 2달 정도는 상승해야 추세야. 어떤 사람은 나는 1년 정도는 상승해야 추세야.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점을 찍어줄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대략적인 개념 정도는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빠른 거래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오늘 올라가면 추세 있는 거고 중장기적 길게 긴 호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3개월 전 대비 올랐냐, 1년 전 대비 올랐냐, 그리고 뭐 그런 개념을 많이 보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지표가 네. 이동평균선, 그 선 차트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지표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 지표에서도 결국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게 추세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가장 잘 갔던 두산 안전벨트 종목이 띄워져 있지만 네. 이 종목은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동평균선 보면 이제 이거 흔히 정배열이라고 하죠. 핑크색이 5일선이고 파란색이 11선, 21선, 61선, 121선. 그러니까 단기 추세. 그러니까 네. 이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죠. 5일이면 일주일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추세보다 주가가 강한 거고, 파란 선 11선, 그러니까 대략 2주 정도고, 2주 추세보다 강한 거고, 노란 선 한 달 정도 추세보다 강한 거고, 초록선 60일이니까 대충 3개월 정도, 3개월 추세보다 강한 거고, 1년 추세보다 강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정배열이라고 하는 의미가 네. 결국 여러 기간의 추세가 다 있는 거. 그러니까 추세가 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추세 기준이 다 다르지만 여러 조건의 추세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다 정배열이다라고 하면 추세가 이제 강하다. 보통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고, 만약 이게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아마 이 종목이 아마 역추세인 구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구간들이 되겠죠. 아마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들. 보시면 주가가 아래에 있고, 네. 이평선 장기 이평이 위에 있고 단기 이평이 아래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반대로 추세가 이제 아래로 가 있다. 이건 너무 이제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라서 아마 많이 대부분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각자 기준마다 좋아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단기 거래, 나는 장기 거래. 그러면 그 기준을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본인만의 좀 전략을 좀 수립을 하는 거죠. 나만의 추세 구간을 만들려면은 그 수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각자의 그 추세 구간을 좀 보기 편하게 색깔 음영으로 좀 구분지어서 보는 거를 일단 먼저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하얀 바탕으로 있지만 네. 뭐 이런 차트들에서 어떤 구간이 추세 구간이고 어떤 구간이 역추세 구간인지 조금 색깔로 딱 비교해서 보면 잘 보이니까 지금 한번 일단 그걸 하나 일단 같이 만들어 봅시다. 네. 일단 차트에서 우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에 가서 강세 약세 지표를 하나 만들 거예요. 네. 강세 약세가 이제 강한 곳은 색깔이 진하고 약한 곳은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지표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제가 이름은 뭐 추세 구간 이렇게 그냥 정해 볼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평선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평선보다 이제 주가가 위에 있으면 추세 구간이고 아래에 있으면 역추세다. 일단 이런 원리로 한번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MA가 이제 이평선 나타내는 그 함수거든요. 네. 그래서 MA 그리고 괄호치고 여기에 종가 이평선 만들 거고요. 쉼표 그리고 여기 기간 1이라고 적을 겁니다. 이 기간 1은 이평선마다 그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기간이 다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각자 내가 언제든 바꿀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이게 기간이라고 이렇게 쓴 거고요. 괄호를 닫겠습니다. 작아야 됩니다. 자, 뭐가 작아야 되냐? 똑같이 여기 MA
괄호 열고 종가 쉼표 이번에는 기간 2 그리고 괄호 닫고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평선 하나고 이것도 이평선이에요. 네. 기간만 다르잖아요. 여기에다 만약에 5일선 넣고 여기다 11선 넣으면 5일선이 11선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배하려면 작은 이평이 위에 있고 긴 이평이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요거만 이제 원리만 아시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 여기 관계 연산자에 여기 논리 연산자에 and라고 있어요. 요 and를 추가를 하면 이제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조건을 여러 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and라고 써주시고 쉼표 띄어쓰기 요거를 똑같이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밑에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간 1을 또한 그냥 2로 바꿔봅시다. 2로 바꾸고 여기는 기간 3으로 바꾸고 2보다는 기간 3이 더 작아야겠죠. 네.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end 하고요. 여기다 한 줄 더 넣어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기간 3보다는 기간 4가 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nd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끝낼 거예요. 여기서 끝낼 거고 요거를 이제 지표 변수가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우리가 숫자를 안 넣어줬잖아요. 네. 여기다 숫자를 넣어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 변수의 조건에 기간 1은 저는 한 10일 정도로 할게요. 10일 이평선으로 하고 2주네요. 네. 기간 2는 20일 그리고 기간 3은 60일 이평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바꿀 수 있게 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기간 4는 120 이렇게 일단 이렇게 4개 만들면 여기 각각 그 숫자가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검증하면 이제 이상이 없죠. 네. 그럼 이제 강세 패턴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복사해서 약세도만 만들어 봅시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부등호만 바꾸면 돼요. 반대로. 네, 반대니까 이제 부등호를 바꾸면 네. 작아야겠죠. 이보다. 그리고 기간 2보다는 기간 3이 더 커야 될 거고요. 기간 3보다는 기간 4가 더 커야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약세 구간도 됐고 검정 이상이 없죠. 이상 없으면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이 됐고, 자 그러면 한번 아까 만들었던 거를 띄워 보겠습니다. 네. 왼쪽 상단에 강세 약세 사용자 강세 약세 만든 게 있죠. 자 지금 색깔이 딱 나왔잖아요. 자 보시면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클릭해 보면 여기에 11선, 21선, 61선, 120선 해놨잖아요. 자 이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추세가 네. 나온 종목들 구간을 정배열인 구간만 색깔로 표시가 된 겁니다. 잘 보시면 뭐 지금 하나 시스템에 예제로 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우리가 설정한 그 이평선의 추세 구간이었다. 그리고 뭐 하얀색은 좀 추세가 명확하지 않은 좀 불특정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주가가 강한 구간들, 추세가 강한 구간들은 이렇게 색깔로 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추세가 약한 구간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다른 네. 종목들도 한번 몇 개 볼게요. 카페24 같은 경우도 보면 추세가 강한 구간들에 이렇게 보면 색깔이 좀 강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종목들 레인보우도 보시면 추세가 강한 구간들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추세가 좀 짧은 걸 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데 네. 기간을 조금 더 그 하드하게 바꿔볼게요. 20일, 20일, 60일, 120일 이 지표가 짧은 것보다는 긴 게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한 달, 세 달, 그리고 6개월, 1년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아보면 이러면 조금 이제 신호가 너무 많지 않게 나오죠. 네. 이러면 이제 요 음영 구간이 있는 구간이 이제 추세가 강했던 구간들이다. 그럼 이제 요런 이 추세가 강한 구간 안에서 이제 어떤 전략들을 세워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전에 관심 종목을 만들어 놨다면 네. 내 관심 종목이 추세 구간인가 아니면 추세 구간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때 이런 식으로 강세 약세를 만들어 놓으면 비교적 편하다. 뭐 최근에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계속 빨간색이죠. 뭐 이거는 안 좋은 구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과거를 보면 이런 구간들 네. 파란 구간은 지금 이제 역추세로 추세가 약했던 구간이었고 빨간 구간들은 추세가 좀 강해질 뻔한 구간들이었고 최근에는 이게 되게 길죠. 길게 깨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추세냐 비추세냐를 만들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전략을
많이들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맥락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장기적으로는 추세인데 단기적으로는 역추세이거나 단기적으로는 그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들. 네. 보통 그런 구간들을 보통 이제 뭐 흔히 눌림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매수 기회 아니면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추세 구간 안에 있는데 이런 이전 고점을 넘길 때 네. 그러니까 뭐 종목들 보시면 이런 추세 구간이 있지만 이 앞에 있는 이런 고점들을 넘어갈 때 네. 이런 것들을 또 돌파하는 공격적으로 하는 걸 그 중요하게 보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 추세 구간이 있는 건 알겠어. 그럼 그 추세 구간에서 내가 어떤 구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봤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또 뭐 신호 같은 걸 또 만들어서 또 과거 차트를 돌려보면 또 되게 편리한 부분이 있죠.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추세 구간을 정의를 했고 네. 이 추세 안에서 이 일종의 눌림 형태에 되는 구간 하나 만들고 돌파에 해당하는 구간 하나 만들어 놓고 한번 차트를 이제 돌려봅시다. 돌려보면 추세 구간 안에서 네. 어떤 구간에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 구간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기가 조금 수월할 수는 있죠. 네. 그럼 눌림 따로 만들고 그리고 돌파 따로 만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돌파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분들은 뭐 네. 돌파 구간을 좀 중요하게 만들어 놓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나는 돌파 안 맞는다. 나는 좀 눌리는 걸 좋아한다. 네. 그러면 이제 눌림 신호 위주로 만들어 놓고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종목마다 네. 어떤 종목은 되게 돌파 성향이 강한 종목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차트 종목이 다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종목은 이상하게 눌림이 나오고 잘 가는 종목이 있고요. 네. 어떤 종목은 돌파한 다음에 안 눌리고 그냥 쭉쭉쭉 가는 경향이 있고 이게 종목마다 흔히 이제 뭐 속된 말로 뭐 끼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조금 특성이 달라요. 섹터마다 이 종목을 투자하는 그 주체가 좀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은 종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좀 메인으로 움직이는 종목일 수도 있고, 각 주체별로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성향 차이 때문에 패턴들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때도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지표 있죠, 이거. 네. 이거를 복사해서 쓸 겁니다. 일단 요거를 같이 일단 복사를 해두고요. 자, 이번에는 수식 만들기.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자, 새로 만들기. 신호 검색으로 할게요. 신호 검색. 신호 검색. 이번에 화살표 만들 거니까. 그래서 돌파 신호. 이렇게 그냥 잡아볼게요. 네. 돌파 신호.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지표 있어요. 여기. 붙여넣기.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정배열이죠. 정배열에서 조건 하나만 더 추가할 겁니다. 돌파했을 때 네. 화살표 떠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엔드를 추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함수 설정 가시면 네. 여기 지표 중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크로스업이라고 있어요. 상향 돌파. 여기 네. 한글로 상향 돌파 AB고 크로스업 상향 돌파. 그러니까 어떤 게 무언가 기준을 넘기는 걸 찾아내라 라는 기능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크로스업 이렇게 쓰고요. 괄호를 열고 뭐 C라고 하셔도 되고 C가 이제 종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C 그냥 종가라고 쓸게요. 종가 쉼표. 자, 종가가 넘겨야 되는데 뭘 넘겨야 되냐면 이전 고점. 보통 이제 고점 넘길 때 뭐 신고가 뭐 1년 신고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가를 넘겨야 되니까 최고가 괄호 열고 고가의 최고가 그리고 240 쉼표 1. 일단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고가가 이제 고가 240일 동안의 고가 중에 제일 높은 고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중 거의 240일 거래일이면 대충 1년 조금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최근 1년 사이 동안 고가들을 다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높은 최고가를 찾아야 되고 여기 1은 오늘 건 빼는 겁니다. 오늘 건 빼고 어제 기준으로 240일 동안의 최고가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오늘 종가가 넘으면 화살표, 네,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하고 마지막 괄호 한 개 더. 그리고 검증. 기간, 맞아. 여기 기간 정해줘야겠죠. 기간 1, 20. 기간 2, 60. 기간 3, 120. 기간 4, 240. 자, 이렇게 하고 이상이 없네요. 네. 그리고 색깔은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좋으니까 빨간색 하겠습니다. 저장. 하고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봅시다. 네. 신호 검색에 사용자 검색.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빨간색 화살표 하나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이 추세 구간 안에 있는데 잘 보시면 이런 구간,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넘기는 돌파 구간에 화살표가 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나오고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이런 구간들 표시를 해놓으면 좀 집중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돌파가 나온 경우에 이런 경향성이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 돌파 구간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좀 길게 횡보하다가 돌파를 하면 잘 가는 것 같고, 신호가 많이 나올수록 점점 좀 탄력이 떨어지는구나. 네.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추세 구간 안에서 돌파 구간을 좀 잘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있던 패턴들도 보면 이런 것도 빨리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구간에서 돌파 신호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들에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요 당시에 이제 내용들도 같이 찾아보면 더 좋겠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볼까요? 이 종목도 보면 돌파 신호가 언제 있었냐? 자, 이런 구간들은 없지만 추세 구간이 있는 구간, 추세 있는 구간에서 이때도 한번 돌파가 나왔네요. 돌파가 나왔었고 이후로 쭉 갔나? 잘 못 갔었구나. 뭐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정 구간 이후에 네. 쭉쭉쭉 가는 경향이 있는지 아니면 잘 못 가고 꼬꾸라지는 경향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나오고 뭐 2, 3일 안에 다시 내려오는 경향이 많아져. 그러면 이제 전략을 이렇게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이 종목은 한번 뚫고 바로 가기보다는 쉬는 구간이 많이 주는구나.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바로 이렇게 팍팍팍 안 가고 며칠 쉬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뚫는다고 내가 급하게 살 필요 없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도 있는 거겠죠. 과거를 봤을 때 하이닉스라는 종목은 돌파 신호가 더 나오지만 기회를 하나 주는구나. 급하게 내가 살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만약에 최근에 뭐 이런 관점으로 전략을 세운다면 그러니까 그냥 지금만 보면 어렵지만 이렇게 네. 과거 패턴들을 신호로 찾아보고 내가 전략을 세워보는 거죠. 하시면 이때도 보시면 항상 돌파가 나왔지만 네. 2, 3일 정도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추세 구간 안에서 그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좋은 거죠. 이게 종목과 차트별로 굉장히 다른 거네요. 종목마다 특성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냥 과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다른 종목, 뭐 유한양행 같은 걸 봅시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과거의 추세 구간에 이 종목은 돌파 구간 이후에 어떤 흐름이 있었나. 대체적으로 이 종목도 한번 돌파 나오고 좀 쉬는 구간이 많이 있었네.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해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구간들도 보면 한 번 급등을 하지만 2, 3일 정도 요런 패턴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N자형 패턴이라고 하죠. 그러면 뭐 최근에도 그런 경향성이 있었나? 그런 경향성이 약간 있었구나. 그런 경향성. 이 구간에는 잘 없었죠. 이 구간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거랑 다른 패턴이 나왔다면 이때는 과거랑 뭐가 달랐지? 이때 뉴스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때 뉴스랑 과거의 뉴스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을 돌려볼 때 좋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대형주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대형주, 뭐 소형주도 뭐 한번 찾아볼까요? 소형주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뭐 소형주 뭐가 있을까요? 뭐 미투온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이 종목은 차트가 짧아서 안 보이고 더 보면 뭐 실리콘2 조금 작은 종목이죠. 이 종목도 역사가 좀 짧고 다날 뭐 이런 기업들 보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다르죠. 더 깊게,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니까 패턴이 좀 더 다른 경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패턴이 만들어진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지고 그냥 한 번에 빠바박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할 때 좋은 거죠.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약간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안에서 돌파 신호가 이렇게 나오고 이 종목은 뭐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되게 변동이 크구나. 그럼 이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것을 찾아보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제 돌파 신호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럼 이 반대로 눌림 신호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반대로 오히려 장기 추세 안에서 남들이 손절할 때, 남들이 관심을 좀 끊어낼 때, 남들이 손절하는 구간을 오히려 반대로 신호를 잡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 추세가 살아 있다는 거는 아까 추세가 지속된다 했잖아요. 장기 추세는 상승이라면 단기 추세는 하락이지만 금방 이 단기 추세는 반전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지표가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120일, 240일 장기 지표일수록 쉽게 안 바뀌고 단기 지표일수록 빨리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신뢰도가 다르죠. 1년 동안 쌓아 올린 거랑 뭐 일주일 동안 쌓아 올린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기 지표는 금방금방 바뀌지만 장기 지표는 단기간에 안 바뀌기 때문에 장기 지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빨간 걸로 만들어 놓은 건 장기 지표죠. 지금 기준을 되게
넓게 한 달 20일, 60일, 120일, 240일 잡아잖아요. 이 구간 안에서 일시적으로 역추세인 거, 네. 추세를 깨는 거, 그것만 또 한번 신호를 만들어 봅시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쓸 거고요. 돌파 신호에서 그대로 이거 복사할게요. 네. 복사하고 수식 관리자, 그리고 신호 검색, 새로 만들기. 이번에는 뭐 눌림 신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식에 아까 만들었던 거 붙여넣기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조금 바꿔야 돼요. 아까는 크로스업 돌파였죠. 네. 이번엔 반대로 깰 때 깨는 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는 거 만들 건데 여기 크로스업이 아니라 네. 다운, DOWN 이렇게 크로스 다운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를 다 날릴게요. 여기까지 똑같고 이번에는 최저값입니다. 최저값, 낮은 가격, 괄호 열고 저가로 해볼까요? 이거는 저가로 하셔도 되고 종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최저값 중에 최저값이니까 네. 저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쉼표하고 그리고 단기, 이것도 그냥 임의로 바꿀 수 있게 제가 하나 정해 놓을게요. 단기 하고 쉼표 1 그리고 괄호 2번 이렇게 하면 종가가 저가 중에 이 단기라는 기간, 네. 단기는 우리가 정해 줄 겁니다. 지표 변수 가서 단기를 제가 10으로 정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럼 11선 11선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단기가 지금 10일이잖아요. 네. 10일 동안 최저가를 오늘 종가가 깨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의 최저가죠. 네.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 2주 동안 주가가 이렇게 박스가 있었는데 이 박스를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박스권을 깨면 사람들이 손절하거든요. 오히려 그 손절할 것 같은 자리에 화살표를 찍어보는 겁니다. 보통 남들이 손절하는 자리가 또 반대로 매수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발상이죠. 그런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의 박스권을 깨는 지표를 단기 10일 이렇게 정해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 1, 뭐 20, 기간 2, 60, 기간 3, 120, 기간 4, 240 이렇게 해서 검증. 다행히 이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표시를 네. 색깔을 제가 주황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뭐 한번 다이아몬드 해볼까요? 네. 그리고 저장 됐고 한번 이것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신호 검색에 눌림 신호. 자, 그러면 이제 주황색 신호가 막 나왔죠. 네. 자, 종목을 뭘로 한번 볼까요? 지금 아까 돌파 신호랑 겹쳐서 헷갈리니까 돌파 신호는 지울게요. 자, 지금 주황색 신호가 보이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남들이 손절하는 지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핑크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 네. 추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기간은 10일로 정했잖아요. 네. 10일 동안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순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간들이 이제 남들이 손절할 만한 자리구나.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눌림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런 구간이 발생한 후에 어떤 흐름이 보였냐 찾아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신호가 한두 번 나오기 시작을 하면 약간 눌림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구나.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이 종목에 대한 섹터, 어떤 시황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돼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종목을 추세 구간에서 매매 전략을 세울 때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일시적으로 이 11일간의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 네. 사람들이 손절을 할 거고 이런 구간들이 일종의 단기적인 눌림목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구나. 뭐 종목 같은 경우도 몇 가지 돌려보는 거죠. 뭐 펩트론도 최근에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면 장기 추세 상승이지만 이 상승 추세 안에서 아래 구간에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구간들이 반대로 또 눌림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눌림목 이런 구간들에 매수를 했는데 네. 이게 끊기잖아요. 네. 이러면 이제 장기 추세가 좀 약해졌다는 의미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구간부터는 좀 내가 손절을 고려를 해봐야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핑크 영역 안에 있다라는 거는 추세 구간이고 추세가 되게 좋은 구간인데 만약에 이 추세 구간을 깨지 않고 이런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락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실수한 게 아닐까?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급한 사람들이 급하게 매도하면서 네. 아니면 일시적인 악재로 급락한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체크를 해놓고 이제 과거를 한번 탐구해 보는 거죠. 뭐 레인보우 오버투스도 한번 볼까요? 뭐 이런 시기 같은 거 보면 네. 이런 구간 보면 눌림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추세가 끊겼잖아요. 이제 네. 어느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여기부터는 추세가 약해졌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레인보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런 구간들 보면 이 처음 나온 구간들 여기 네. 이런 구간들은 지나고 보니까 되게 좋은 기회처럼 보여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추세가 좋았지만 단기적으로 추세가 깨진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표시를 해놓고 이제 눌림목으로 좀 고려를 해보는 거고 뭐 최근에 뭐 올라온 종목들도 한번 같이 봅시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카카오는 오랜 기간 계속 하락 추세였죠. 네. 과거에 잘 갈 때 보시면 이런 구간에 되게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오랜 기간 있었는데 최근에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추세 구간이 만들어졌구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왜 추세가 만들어졌나 항상 이것만 보면 확률이 떨어지고 네. 이 같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시장적인 상황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봤을 때 되게 카카오가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이 종목을 어떻게 거래를 해볼 건가 그러면 이제 과거에 한번 흐름들을 지켜보는 거죠. 과거에는 이랬는데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만약에 카카오가 또 이런 추세가 크게 한번 나온다면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구간들을 내가 전략으로 삼아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패턴을 신호를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과거를 빠르게 한번 돌이켜 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의 추세가 정말 잘 형성이 된다면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한번 매매 전략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신호를 내가 바꾸고 싶다. 네. 10일이 아니라 나는 5일 그냥 5일 박스권 아래로 깨는 경우에도 신호 만들어서 많이 보고 싶다. 그럼 더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럼 신호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눌림 신호 이런 5일 동안의 박스권을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일시적으로 눌림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종목 같은 경우 추세가 강하다면. 네. 뭐 아니면 나는 되게 보수적이다. 나는 뭐 단기 20일 정도는 깨야 된다. 보시면 뭐 많이 훨씬 줄죠. 훨씬 줄지만 조금 더 이제 더 가끔 나오게 되는 지표로 볼 수가 있고요. 신뢰성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지표가 항상 긴 게 좋아요. 대신 길면 단점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잘 안 나오는 만큼 이제 좀 더 좋다고 볼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만들어 보면 이제 눌림이냐 돌파냐 네. 이런 걸 해볼 수가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전략을 만들 때 이제 활용해 보는 거죠. 내가 뭐 되게 관심 종목을 만들었고 네.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이제 관심 종목 만드는 거 해봤으니까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력으로 보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의 과거에 추세 구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추세 구간에 올라갈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종목마다 그 특징이 있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먹고 한번 쭉 돌려보면 조금 빨리 파악이 좀 가능하겠죠. 관심 종목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뭐 내가 눌림목을 주로 볼 건지 아니면 돌파 구간 주로 볼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해보고 적용해보면 편하겠죠. 이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해놓고 똑같이 따라해서 네. 한 번씩 만들어 놓고 이제 각자 보시는 종목들 돌려보시면 좀 재미있을 겁니다. 그러면 HTS에서도 활용해도 좋기는 하지만 네. MTS로 요즘 거래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MTS에다가 이 보조지표를 넣고 싶은데 네. 그것도 한번 넣을 수 있을까요? 그거 되게 간단합니다. 오.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이 보고 있는 세팅 그대로 똑같이 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대로 만들었잖아요. 네. 여기 차트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있어요. 이거. 네.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영웅문 S샵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요거 보조지표 설정 내보내기, 사용자 지표 내보내기 있잖아요. 요거를 하면 돼요. 누르고 네. 설정 내보내기. 이러고 이제 그 영웅문 들어가셔서 네. 차트를 띄워놓고 네.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띄었어요. 네. 자, 차트가 띄어져 있잖아요. 네. 자,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있어요. 이거. 3개 점짜리. 네. 여기에 있죠. 사용자 지표 내려받기, 보조 지표 내려받기. 네. 요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만들었던 거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추세 구간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네네. 또 다른 정보도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눌러보면 이제 역추세 구간에는 음영으로 되어 있고 네. 추세 강했던 구간들 보시면 이런 핑크색 구간들, 핑크 구간들 이렇게 핑크 구간들 추세가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핑크 구간이 있던 구간은 추세가 되게 강한 구간이구나. 그 구간 안에서 눌림 신호가 언제 있었나? 네. 여기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폰으로도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이 수식 만드는 거 HTSS 만들어 놓고 모바일에 놓고 쓰시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 지금 되게 간단하잖아. 사실 진짜 간단한 건데 생각보다 이거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귀찮다고 하기엔 너무 금방 끝나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폰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는 것들은 이렇게 MTSS 넣어서 많이 써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활용을 해보시면 되게 편리할 거다.